요즘 S공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인데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 거센 후폭풍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패닉에 빠진 국내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지금 속수무책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살벌하게 빠진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 이어서 이 거래일 연속 2,400선 붕괴되면서 장 초반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빅스텝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스텝이든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로 빠진 건 아니에요. 경기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 자동차 잘 팔렸고 반도체 잘 팔리고 기업들 실적이 좋은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풀어놨었던 자금들을 회수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왜곡 현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서너 달 전에 제 기름을 만땅을 채웠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세우니까 14만 4천 원, 거의 15만 원 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한 행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차를 몰고 다니는 행위는 똑같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소비가 50% 늘어난 걸로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거죠. 연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횡보가 자칫 잘못하면 막 살아나려고 하는 경기 상황을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려되는 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가 좀 맞물리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오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9시가 좀 넘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것은 최고 결정권자가 지금 글로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장이 더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투심을 더 자극하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심이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면이 아니겠는가. 이 점도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피가 좀 속절없이 붕괴가 되면서 일각의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 또한 제기했습니다. 4분기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2차적인 추가 하락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국내외 경제 상황 종합해 봤을 때 그런 양상으로 보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이제 4분기까지 예측한다라는 게 조금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기도 이번에 연준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망도 3개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때,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4%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근데 전쟁이 터지고 원재 가격이 급등하고 나서 이번에 발표됐을 때 1.7%로 조정을 시켰어요. 절반 이상이 박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상황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유가가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근데 또 문제는 농산물이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가뭄 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잘해서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면 경제는 조금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극도의 공포감에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현재 쉽지 않다. 따라서 4분기 때까지 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논하기에는 지금은 현실적 감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짧은 시야로 한 달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변수가 너무 많다. 좀 4분기까지 보기에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대되는 글로벌 침체 우려로 인해서 산업별로 타격 만만치 않겠지만 주요 산업별
특별 여파 점검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유가가 올라오다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유가 관련주들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농산물과 관련된 이런 쪽들도 지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라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것도 뭐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쪽이 특별히 피해를 보느냐 이런 것도 쉽지 않죠. 지금 여행주들 오늘 박살나고 있는데 물론 하나투어가 아쉽게도 유상증자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면 국내에도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나가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들이 오늘 큰 폭에 빠진다라는 것은 투심이 그만큼 악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여행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안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가 떨어지고 금리 인상된다 하더라도 뭐 놀러 가실 분들 놀러 가고 오히려 유가 떨어지면 놀러 가기 더 좋죠. 뭐 이런 부분들이지만 지금은 모든 업종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될 거 가지고 어느 업종이 지금 수혜를 보고 어느 쪽이 피해를 보느냐 논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어려움을 제가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침체를 빠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또 그러면 뭐 답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단기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불과 이달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빠지거나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낙관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연준이 빅스텝을 밟는다 하더라도 빅스텝을 밟은 당일날은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 다음날 또 빠지기 시작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공포가 나타났다라는 건데 저는 이런 비유를 지금 최근에 드리고 있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제 먹구름이 끼어 있었던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비가 내린 거예요.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처마 밑에 들어가서 일단 좀 기다리죠. 비가 그칠 것이냐 아니어서 기다렸는데 비가 안 그칠 것 같으면 우산을 사든지 비를 맞고 뛰어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저는 비가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사든지 기다리든지 팔든지. 근데 파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글쎄요. 이걸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하기 어렵고 사는 것도 지금 과연 어떤 주식 살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은 팔자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사자가 없어서이기도 하거든요. 사자가 순간적으로 확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팔자만 오히려 더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용 물량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피하든지 사기에는 또 지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네. 기다리든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특히 미증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다우지수 3만 선 붕괴가 됐죠. 또 나스닥 1만 선 붕괴 여부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증시 전개 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오늘은 미국 증시가 쉬는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처음으로 생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현충일 비슷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열립니다. 따라서 바로미터는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인데 내일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안정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100m 갑자기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갑자기 골목길을 지나는데 사나운 개가 갑자기 튀쳐나오면 일단 도망을 가고 보죠.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나서 딱 멈추고 나서는 이제 숨을 고르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야 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만 정신 차릴 게 아니라 시장이 흥분 상태에서 좀 멈춰줘야 돼요. 미국도 지금 지지선이 붕괴되니까 지금 몇몇 글로벌 유명한 투자자분들은 나는 어디에 공매도를 때렸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공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본 논리상 제도가 있고 돈을 벌 곳이라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또 받아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지선이 어디냐 이것을 논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초만 해도 이 전미 경제학회에서는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또 미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수축 사회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좀 큰 화두인데요. 미국 경기 회복을 위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래도 내심 경기 침체로 빠지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우세했죠. 이런 것들은 소수 의견이었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전쟁이라든지 원자가의 급등이라든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긴 했죠. 안타까운 것은 연준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연준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예정됐던 QT 일단은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9월 달에 물론 2배로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걸 좀 늦출 수는 있어요. 근데 갑자기 QT를 멈춘다?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연준이 말을 바꾼다? 그러면 뭐 그 계속해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어려워도 연준은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어찌됐든 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내던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연준이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 어떻게 좀 해주시오라고 해도 당장간 그리고 연준은 주가랑 상관없어요. 연준의 위원들은 주식시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고용과 인플레이션만 봅니다. 네. 주가를 가지고 뭐라는 건 행정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시장이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현재 더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희망 섞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는 건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대통령께서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에서는 일단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 얘기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환율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요. 계속해서 연고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연속 지금 셀코리아 행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하락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대응 전략 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 1,3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이제 열어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기 어렵고 저는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저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용 매물들이 신용 담보 부족 계좌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시간 주고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전화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일단 신용을 못 메우면 내일 반대매가 나가고요. 수요일부터 저는 본격적인 반대매가 출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것을 메꿀 수 있는 계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신용 매물이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회되기 시작하면 이번 한 주는 당분간 수급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인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점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현재 2,400선 뚫어낸 모습인데 전문가님들의 의견들은 대충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200포인트 선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남았다 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신용 매물이 여기서 빠르게 해소된다라면. 오히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빠르면 후반,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단기 반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15일 날 저점을 찍은 이후에 급반등했던 게 일주일 동안 신용 매물이 나온 뒤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모색해야 되느냐. 근데 역시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나야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 빠져야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차제라도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 차제라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